요새 바지가 너무 비싼 것 같아. 5만 원? 진짜 2만 원짜리 바지 2만 원. 2만 원? 자 보겠습니다. 오늘 대칭이동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칭이동에 대한 얘기까지 끝나고 나면 지금 교재를 열심히 뽑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뽑고 있는 건 아니고 주교쌤과 프린터가 뽑고 있지만 교재를 열심히 뽑고 나면 오늘 그 제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재밌겠다. 제본 재밌을 것 같으면 시간 남아서 같이 도와주시려면 하셔도 됩니다. 제가 열심히 제본이요? 아니 이거 구멍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야 원래 실로 보면 링으로 이렇게 꽂아요. 링으로 이렇게 착착착 해가지고 실로 보면 재밌겠다. 그래서 제본을 열심히 해서 정상을 안 해시면 그 수요일날부터는 그 교재로 네? 언제 보여요? 아니요 수요일날부터 이제 다시 또 우리가 집합 부분부터 이렇게 쭉 나갈 겁니다. 그래서 개념원리랑 RPM을 살짝 편집을 해서 개념원리 개념 살짝 앞에 한 2-30분 정도 복습하는 느낌으로 설명을 하고 RPM 유형 문제를 풀고 여러분한테 숙제를 쭉 나갈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숙제는 책에 들어있는 문제들 숙제가 될 거고요. 책에 들어있는 문제들 숙제가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크게 많지가 않아서 추가로 더 숙제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더 숙제 교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선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부도 하셔야 되니까 선생님 전 더 문제를 더 많이 풀어보고 싶습니다 하시면 받으시고 저는 이 정도는 충분합니다 하시면 당연히 많이 풀수록 좋습니다. 많이 풀수록 좋으니까 네, 본인 스타일이나 내가 수학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나 그런 것들 잘 생각하셔서 숙제 알맞게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저도 그냥 숙제를 다 풀어라 하고 그냥 많이 내주면 많이 내줄수록 좋은가 해가지고 많이 내줬는데 많이 내줘도 해오는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숙제를 좀 줄여서 그것만이라도 좀 다 할 수 있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조교 선생님 가세요. 선생님 가시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하시고 근무를 하시니까 인사하실 분 열심히 인사하시고 하시면 되고 수업 시간은 8시부터 10시입니다. 그 앞에 먼저 와서 하고 싶다 하면은 저한테 연락하고 오시면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클리닉실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연락하고 오시면 오셔도 됩니다. 네, 하겠습니다. 대칭이동입니다. 대칭이동이 뭐였는지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대칭이 되려는 중심이 어딘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놈을 대칭할 거야 라고 하면 이 대칭을 뭐에 대해서 대칭할 거야 라는 그 뭐에 대해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이수환을 대칭할 겁니다 하면은 이수환 대칭이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절로 갈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뭐에 대해서 대칭하냐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대칭이동은 뭐 할라 했죠? 기본적인 대칭이동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는 거 아니면 Y축에서 대해서 대칭이동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대칭이동도 있냐면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도 있어요. 또 어떤 대칭도 있냐면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렇죠? 우리 기본적으로 되는 대칭이동은 이렇게 4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짝쿵 정리를 했었는데 첫 번째 x축 대칭이동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x축 대칭이라는 건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x축이라는 축이 존재할 때 여기 위에 있는 이 a라는 점 그래서 A라는 점을 뭐 A, B라고 만약에 하자라고 한다면 이 A를 X축에 대해서 접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쵸? 그럼 얘를 접게 되면 얘의 X좌표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래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X좌표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답니다. X축에 대해서 접었다는 건 얘의 이 Y좌표를 밑으로 다 내렸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똑같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똑같은 점에 A'이라는 새로운 점을 찍고 얘의 X좌표는 안 변하고 Y좌표만 부호가 뭐가 된다? 반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배우는 X축 안녕하세요. 면접 잘 봤어요? 면접 잘 봤어요? 진짜? 교복을 입으셨네요. 면접을 치마색깔 진짜 구리다. 진짜 그거 고구마 색깔이죠. 제가 원래 검은색 치마 입고 다니는데 근데 방송국 화복 예쁘지 않아? 방송국 화복 너무 예쁘잖아. 치마 검은색 입고 다니는데 그래도 예쁘지 않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래 잘했네. 교복을 깔끔하게 입고 가는 거죠. 자, 그래서 X축 대칭 얘기를 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x축 대칭이라는 건 얘 x좌표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무슨 좌표만 변하게 된다? y좌표만 변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x축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것도 어차피 도형이든 아니면 점이든 상관없이 이런 fx, y라는 도형이 어떻게 바뀌는 거가 되냐면 여기에서 x축 대칭 이동을 하면 x좌표는 어떻게 된다? 그대로 y좌표의 구호만 어떻게 된다? 반대로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를 x축 대칭 이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렇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직선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y는 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을 제가 x축에 대해서 뾰로롱 하고 대칭 이동을 시킨다라고 하면 뭐 대신 뭐 대입이라고요? y 대신 마이너스 y를 갖다 집어넣는 겁니다. y 대신 마이너스 y를 갖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y는 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겠지만 y는 하고 정리해주는 게 좋으니까 제가 얘를 y는 하고 정리하게 되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선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x축 대칭 이동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뭐 할 것 같아요? y축 대칭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싶어서 판정이 됩니다. 문제 하고 안 끄는 거죠? 네, 오늘 문자를 받았는지 무슨 대회 준비가 있어서 오늘 준비하는 거라서 영상을 올려드리겠다는 그쵸 볼까요? 민지야 대회 화이팅! 이거 좀 해주세요. 근데 참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얘기고 할게 무궁무진한 많은 나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게 지금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 뭐지? 좀 부식인 말이긴 하지만 재련되지 않은 원석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보석이 될 수도 있고 돌멩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 까봐야 알죠. 긁어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복권? 꽝인지 아닌지. 긁어봐야 아니죠.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하죠. 씨발 이거 안 까봐도 딱 보이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있긴 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번엔 얘를 y축 대칭 이동할 겁니다.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얘 무슨 좌표가 안 변하겠니? 무슨 좌표가 안 변해요? y좌표가 안 변합니다.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무슨 좌표가 안 변했습니까? x좌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무슨 좌표는 안 변한다고요? y좌표. 접어봐. 그럼 여기 높이가 그대로잖아, 그치? 높이 y좌표. 여기에 점을 똑같이 해서 거리를 똑같이 해서 여기에다 갖다 넘긴 점을 A'이라고 하고 여기에 점의 좌표를 A, B라고 한다면 이 A'의 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 된다? 마이너스 A, B 이렇게 된다는 거야. 여기가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옮기게 되면 우리는 얘도 마찬가지로 fx, y라는 어떤 도형을 갖다가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이 대칭 이동한 식은 y좌표는 변한다고요? 안 변한다고요? 안 변한다고요. 그럼 무슨 좌표만 변한다고요? x좌표만 뭐가 반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대신 뭐 대입? x 대신 마이너스 x 갖다 넣었죠, 그쵸? 그래서 x 대신 마이너스 x 배역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y는 x 플러스 3을 갖다가 얘를 y축에 대해서 평행 이동을 하게 된다고 하면 x 대신 마이너스 x를 갖다 집어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쵸? 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냐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겁니다. 원점. 원점은 몇 콤마 몇이에요? 0,0이죠, 그쵸? 여기까지 괜찮죠?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기 위해서 x축과 y축을 둘 다 그려줘야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대칭 이동을 하려는 존재는 뭐냐면 이 점입니다. 이 점이 기준이 돼서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죠, 그렇죠? 이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던 A의 점을 우리가 얘를 갖다가 대칭 이동을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니까 여기랑 거리가 똑같은 점을 갖다가 여기에 이렇게 이어서 여기에 있는 점을 A'이다 이렇게 대칭 이동한 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점 대칭 이동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괜찮죠, 그렇죠? 네.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기의 점의 좌표와 여기의 점의 좌표의 중점이 원점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다시 이 원래의 점과 얘를 대칭 이동한 점의
중점이 원점이 되도록 대칭 이동하는 걸 우리가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원점이 아니어도 항상 똑같습니다. 만약에 2,1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다고 하면 이 2,1과 2,1이 뭐가 되도록 중점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원래의 놈과 대칭 이동한 놈의 중점이 우리가 기준이 되는 점이 되도록 하면 점대칭 이동을 잘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보겠습니다. 여기의 점의 좌표를 제가 만약에 A,B라고 한다면 얘는 이쪽 왼쪽으로 A만큼 가야 되고 아래쪽으로 B만큼 가야 되죠. 그렇죠? 그럼 얘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 되겠습니까? 얘 왼쪽으로 A만큼 아래쪽으로 B만큼이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해될까요? 그래서 원점으로 대칭 이동한 거는 얘 X좌표랑 Y좌표랑 뭐 한 거예요? 둘 다 마이너스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죠? 그렇죠?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얘를 먼저 X축으로 접습니다. 그럼 여기 있겠죠? 그렇죠? 걔를 한 번 더 Y축으로 접습니다. 이렇게 괜찮나요? 그래서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X축으로도 한 번, Y축으로 한 번 대칭 이동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fx, y라는 도형이 있다고 한다면 얘를 0,0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얘가 뭐가 된다? f하고 마이너스 x, x도 반대로 y도 반대로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렇게 안 어렵죠?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마지막 얘기입니다. 얘를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냐면 y는 x라는 기본적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겁니다. 여기가 괜찮죠? 그렇죠? 보겠습니다. y는 x라는 직선은 이렇게 x와 y의 좌표가 같고 기울기가 1인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어떤 점 a, b를 갖다가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괜찮죠? 그렇죠? 그럼 얘를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대칭 이동한 점이 이렇게 이뤘을 때 이 두 점의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어야 얘가 대칭 이동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얘가 뭐 해야 되냐면 수직이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가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이 y는 x라는 직선이 이 두 점을 이은 선분을 수직 이등분할 때 우리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가 괜찮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나면 여기의 점의 좌표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여기는 a, b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오른쪽으로 a만큼 위로는 b만큼 간 점이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반대로 위로 b만큼 오른쪽으로 a만큼 간 직선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그대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의 길이가 a가 되는 거지. 그치?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의 길이가 b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b,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이 세로 이렇게 평행이동한 점의 좌표는 이렇게 얘의 x좌표와 y좌표에 뭐를 바꾼 거예요? 자리를 바꿔준 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x랑 y의 자리를 바꾼다. 이거 언제 쓰는 거였습니까? 역함수를 구할 때 쓰는 거였어. 선생님, 역함수가 뭐에 대해서 대칭이었죠? 역함수와 원함수의 그래프는 항상 뭐에 대해서 대칭이었어요? y는 x 그래프에 대해서 대칭이었잖아요. 실제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놈이 x랑 y랑 자리를 바꾼다. 그래서 역함수와 원함수의 그래프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이 x랑 y랑 자리를 바꾼다 했어요. 그러니까 괜찮으시죠? 대칭 이동을 봤더니 이거 도달되네요. 그래서 x, y라는 걸 우리가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그 결과물은 x랑 y랑 뭐를 바꾸게 된다? 자리만 바꿔주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네 가지 대칭 이동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수식상으로는 간단합니다. x축 대에서 대칭 이동하면 x좌표는 바뀌지 않고 y좌표의 범만 반대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그래프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됩니다.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그래프는 y좌표는 바뀌지 않고 x좌표만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x좌표는 마이너스가 붙게 되니까 우리가 x, y를 마이너스 x, y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x축 대칭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괜찮으시죠? 그렇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건 x도 바꾸고 y도 바꾼다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x좌표도 마이너스 x, y좌표도 마이너스 y. 그래서 x 자리에다도 마이너스 x, y 자리에다도 마이너스 y 갖다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렇죠? 여기서 두 개 예시를 안 들어드렸는데 좋습니다. 얘가 만약에 y는 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런 직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갖다가 식을 구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y는 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을 대칭 이동하는 놈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였고 얘는 뭐 간단합니다. y는 x 플러스 3이라는 놈을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x는 y 마이너스 y 더하기 3 이렇게 x랑 y랑 자리를 바꿔주시면 된다 했죠. 그쵸? 그래서 이거랑 지금 보시면 결과물이 똑같아요. 얘를 대칭 이동한 놈이랑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나 얘를 역함수 아니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나 결과가 똑같은데 왜 그러냐면 얘가 기울기가 1인 직선이라서 그래요. y는 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하면 이렇게 되니까 y는 x 마이너스 3이 됐겠지, 그치? 근데 얘를 이런 직선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차피 결과가 똑같게 나온다. 뭐 그건 우연의 예시로 그냥 똑같이 나온 겁니다.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왔어요. 뭐 어쨌든 그렇게 예시를 들었고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라는 거는 x좌표도 반대로 y좌표도 반대로 바꾼다였습니다. 부호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시면 x랑 y랑 자리를 바꿔준다였습니다. 뭐 그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네 가지만 외우면 되니까 대칭 이동 뭐 그게 어렵지 않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은 결국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얘의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에서 제일 좋은 거는 얘네들을 그림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수식으로 얘기를 마지막에 문제를 풀어야 되긴 하겠지만 대칭 이동은 특히 더 그림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x축에 대해서 대칭이야? x축 기준으로 반으로 접어 라는 얘기인 겁니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이야? y축 기준으로 접어 이런 얘기입니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럼 원점을 기준으로 접어 이런 얘기입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접어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럼 y는 x 기준으로 접어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대칭이라는 거의 의미는 기울기상에서 여기와 여기의 길이가 완전히 똑같은 거고 그걸로 인해 편하게 그냥 접어서 여기다 데칼코마니로 찍힌 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대칭 이동의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1598번, 1501번, 1504번, 1507번 이렇게 위에 있는 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죠? 간단한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 면접 뭐 받으셨어요? 면접 질문? 시험 동기 아니야? 그 5글자로 표현하기 이런 거 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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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했어요? 잘했어요. 시험 동기랑 학원 회의 있으면 학원 빠질 수 있는 거 뭐라 했어요? 내라고 생각했어요. 학생은 돈을 안 줘요. 학생이 돈 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학원은 돈을 내시잖아요.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지. 네. 안 된다 했어요. 그럼 떨어졌겠죠? 네. 들어가서 빠지세요. 조용한 분위기인데 잘 친해질 수 있는지 서로. 그러니까 학습부랑 제가 동서를 정했거든요. 진짜 근데 재미없는데 조용하대요. 분위기가 조용해가지고 거기 조용한데 이제 친해질 수 있는지. 그럼 상대랑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할 건데? 제 의견이랑 다른 점 비교해보고 잘 그 합의점을 찾아서 표현하고 있는지. 잘했네. 그다음 쉬운 거 있었지? 그다음에 제가 벤츠 잘했어. 공연장에서 그 쓰레기통 설치한다 했거든요. 네. 쓰레기들 너무 많아서 그걸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런 거랑 종이컵을 빈번을 그게 빌릴 경우 안 빌려준다고 써놨었는데 그 빈번이 저한테 얼마인지 얼마큼의 횟수를 의미하는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진짜 게으르게 봤어. 진주 박스. 김수진 아니야? 김수진 계속 물어봤을 거예요. 진짜 와. 김수진 계제를 보지. 아니 아, 그걸 수진 씨요? 뭐지? 아, 수진 씨는 누구도 학생이 만들었어요? 야, 수진 아니 씨랑 저희 얘기를 학생인데 그 뭐지 문화체육 그거 했거든요. 예술체육 그런 거. 했는데 질문이 무슨 만약에 들어와서
들어온다면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계획을 해보라고요. 그거 말해. 나 수진 티처. 우리도 이거였는데? 우리 그거를 공통을 봤어. 그거를 갖다 그대로 말을 좀 바꿔서 구글 폼이랑 바꿔서 말하니까 말하는데 계획을 해버려요. 그래서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약간 좀 댄스 팀이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아서 하지 말고 그냥 랜덤으로 틀고 나서 하는 게 어떠냐. 아니 그러니까 너무 하던 애들만 나오잖아. 그런 거 하면은 춤 이런 거 하면은 그래서 아니 근데 그것까지 생각 괜찮았거든. 야, 수진 티처 나온 거 싫어해. 아니 그것까지 괜찮았어. 무슨 소리야? 그냥 잘 알만한 노래 같은 거 틀어놓고 하고 싶은 사람 나와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어떠냐 이랬는데 그래서 옆에 있던 선배가 근데 왜 노래가 아니고 하필 춤이에요? 이러고 물어보는 거야. 네? 뭐라 했어요? 나 진짜 뭐라 그래. 자, 보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도형의 평행이동인데 이것도 뭐 제가 그냥 똑같이 써드린 식입니다. 그래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 y축 대칭 이동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 원점 대칭 이동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 y는 대칭은 제 목소리를 계속 크게 하고 있는데 정말 계속 이렇게 크게 조금씩 이렇게 올리니까 이렇게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시게 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가 대칭 이동에서 설명한 내기였고 여기에 있는 밑에 있는 문제들은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배워보니까 어때요? 대칭 이동이 굉장히 간단하죠? 제가 원하는 대답은 하나도 안 나왔네요. 간단하잖아요. 뭐 그냥 기계처럼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x랑 y랑 자리 바꾸기 이렇게만 하면 끝이잖아요. 그럼 문제는 뭐가 나오냐? 문제는 이제 그런 건 잘 나오는데 여러분에서 대칭 이동을 괴롭히는 문제는 이 파트 문제예요.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해보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라는 이런 점이 한 번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얘를 원점 기준 하면 1,5 이렇게 하고 바로 끝나요. 그렇죠? 근데 그 원점 기준을 이제 안 할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면 0,2라는 점을 기준으로 이 점을 기준으로 한번 적어봐라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가 괜찮죠? 그렇죠? 이제 더 이상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해서 1,5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걔는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니까?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니까. 이해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원점이 아닌 그냥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으시죠? 그렇죠? 그럼 그냥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중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중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 설명할 때 여기에다가 그렸던 그림 기억나세요? 안 나요? 여기에 있는 점이랑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나 똑같은 게 대칭 이동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이 되는 점이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얘와 얘 중점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중점.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 점이 얘랑 대칭 이동한 후의 점이랑 뭐가 되면 되는 거야? 중점이 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치? 그럼 나는 지금 이걸 잘 몰라도 얘랑 어떤 점을 대칭 이동을 갔다 하면 여기쯤에 생겼겠지, 그치? 이 점의 좌표를 아느니 모르니? 모르잖아, 그치? 이 점 좌표 알아 몰라요? 지금 모르잖아요, 그쵸? 뭐 해야 돼? 구해야 되겠지, 그치? 잘 모르니까 A만 B로 놓자 이렇게. 그 다음에 얘랑 뭐를 구하는 거야? 중점을 구하는 거야. 중점 어떻게 구해요? 더하고 반띵. 더하면 뭐예요? A-1 반띵. 한 개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0이 돼야 된다. 여기가 괜찮지, 그치? 얘랑 뭐하고? 더하고 반띵. 한 놈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2가 돼야 돼. 이해되시죠, 그쵸? 그래서 A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1. 네? 죄송해요. B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9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좌표를 갖다 구할 수 있고 여기에 그럼 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 된다? 9가 된다. 이렇게 갖다 구할 수 있는 거. 지금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근데 얘를 만약에 제가 공식으로까지 외워버린다 하면은 거기에 위에 있는
여기에 P하고 뭐 2A 마이너스 X, 2AB 마이너스 Y 이런 놈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가 괜찮으시죠? 그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를 대칭 이동한 점이니까 점을 이렇게 찍겠습니다. P라는 X, Y라는 이 점을 여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X', Y'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여기가 괜찮으시죠? 그쵸? 그럼 우리는 여기서 중점만 기억하면 된다고. 여기 거리나 여기 거리가 똑같아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럼 중점을 구하면 X랑 뭐랑 더해서 X'이랑 더해서 반띵 한 놈이 A여야 되죠. 그쵸? 맞아요? Y랑 Y 점 찍은 놈이랑 더해서 반띵 한 놈이 B여야 되죠. 여기가 괜찮나요? 결국 우리는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건 누구야? 얘야 얘. X'과 Y'. 그치? 그럼 얘를 뭐에 대해서 정리하면 돼? X'과 Y'에 대해서 정리하면 돼. 그래서 얘를 하게 되면 X'은 2A-X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쵸? Y'은 2B-Y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쵸? 아,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이제부터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 2A-X, 2B-Y 이렇게 대칭 이동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쵸? 괜찮나요? 기준이 되는 점을 2배에서 원래의 점을 빼는 겁니다. 다시 기준이 되는 점을 2배에서 원래의 점을 빼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기준이 점을 2배에서 원래의 점을 뺀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만약에 이제 도형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지금은 점을 갖다 평행이동했는데 얘가 점이 아니라 이런 도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죠? 그쵸? 그래도 여전합니다. 기준이 점을 2배에서 저 원래의 점을 빼면 됩니다. 기준이 점을 2배에서 원래의 점을 빼야 됩니다. 얘가 만약에 fx, y라는 도형이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기준이 되는 점을 뭐해서? 2배에서 기준이 되는 점 누구니? 2배에서 원래의 점을 뭐예요? 빼. 이걸 x자리에 갖다 대입하면 됩니다. 이해돼? 기준이 되는 점을 뭐해서? 2배에서 원래의 점을 빼. 이걸 y의 점에 갖다 대입합니다. 이해돼? 한번 해볼까?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뭐 0,3을 기준으로 y는 x 플러스 x 마이너스 5를 대칭 이동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괜찮죠, 그쵸? 이 점을 기준으로 얘를 대칭 이동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0,3은 여기쯤 있잖아요. y는 x 플러스 5라는 x 마이너스 5라는 직선 여기 있잖아, 그치? 얘를 기준으로 얘를 뭐 해보면 이렇게 대칭 이동을 한번 해서 요 직선의 식을 구해달라. 이게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괜찮죠,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나 뭐 해야 되니? 똑같아야겠지, 그치? 여기까지 괜찮죠, 그쵸? 괜찮으세요? 여기에 있는 점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 있는 점이 몇 컴마 몇이니까 0,3이니까 괜찮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식은 기준이 되는 점을 2배 하면 0이죠, 그쵸? 거기에서 원래의 점 x를 빼고 기준이 되는 점을 2배해서 거기에 원래의 점 y를 갖다 빼는 거라. 그러니까 괜찮아?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f 마이너스 x, 6 마이너스 y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되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x자리에 마이너스 x, y자리에 6 마이너스 y 갖다 넣으라는 거죠. x자리에 뭐 넣으라고? 마이너스 x, y자리에 뭐 넣으라고? 6 마이너스 y. 괜찮아? 그러고 뭐 하면 돼? 정리하면 돼. 그러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 11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요 직선식이 그러면 y는 x 플러스 11이라는 직선입니다. 이해될까요? 네. 괜찮나요? 네.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이거. 기준이 되는 점을 2배에서 x의 점을 빼기, 기준이 되는 점을 2배에서 y의 점을 빼기. 이해되시죠? 만약에 이걸 안 외운다, 씨발 안 외워 이러고 만약에 그렇게 풀면 어떻게 푸냐? 만약에 제가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안 외우고 풀려면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지만 벼랑 끝에 내몰렸을 때가 있잖아요. 어제까지 알았는데 오늘 시험 보러 들어갔는데 몰라. 그럴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점을 갖다가 여기 있는 점을 갖다가 얘를 대칭 이동해서 여기에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하나를 잡는 거야. 뭐 잡을래? 0, 마이너스 하나 잡아볼래? 그러면 0, 마이너스 5라는 점을 갖다가
얘로 평행이동을 시킨 0,3을 기준으로 평행이동시켰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0,3을 기준으로 평행이동시킨 점을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걔는 뭐가 더해서 중점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0,3을 기준으로 평행이동했을 때 중점이 되려면 얘 0, 그 다음에 얘랑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0,11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얘를 갖다가 평행이동하면 0,11이 되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분홍색 직선은 얘를 무조건 지나는 점이라고. 그치? 얘를 무조건 지나야 돼. 근데 기울기는 몇이니? 얘랑 똑같을 거 아니야? 기울기 1이겠지, 그치? 그러면 y 대신에 y-y1 기울기하고 x-x1 갖다가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럼 y는 x 플러스 11이라는 직선이 나오고 이 직선이 이 분홍색 직선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그냥 외우세요. 외우는 게 좋겠죠, 그쵸? 지금 들어보니까 편해 보여요. 네? 외우는 게 편해 보이죠, 그쵸? 그래서 외우시면 됩니다. 다 외워서 푸니까 외워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외운다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자체 방정식을 갖다가 유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 외우셔도 문제 없습니다. 외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에 대한 평행이동은 중점을 기억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뭐 할 거냐면 직선에 대한 평행이동을 할 겁니다. 직선에 대한 평행이동 뭐를 기억하시면 되냐면 수직 이등분을 항상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까 여기다가 오른쪽 아래 하단에다 그렸던 그림 기억나세요? 제가 어떤 직선이 있을 때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여기에 있는 점을 갖다가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얘랑 당연히 뭐는 같아야 되고 거리는 같아야 되고 그치? 그리고 심지어 얘가 뭐여야 된다 그랬어요? 이은 선분이 수직이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직선이 이 평행이동한 두 선분과 얘를 이은 이 두 선분의 이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이 돼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여기가 괜찮죠, 그렇죠? 직선에 대한 평행이동은 수직이등분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수직이등분선 구하기는 우리 이미 많이 했던 겁니다. 수직이등분선 구하기 기억나세요? 네. 수직이등분선 구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어요. 하나는 뭐? 이등분이니까 중점 조건. 두 번째는 무슨 조건? 수직 조건. 수직 조건은 뭐였어? 기울기끼리 곱해서 몇? 마이너스 1.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여기에 3,1이라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3,1이라는 점을 갖다 찍었습니다. 이렇게 주문 그리고 3,1이라는 점을 갖다 찍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플러스 2. 플러스 3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죠? 네. 괜찮죠? 그러면 3만 치면 여기쯤 있어야거든요. 네,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괜찮으시죠, 그렇죠? 그럼 제가 이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평행이동할 겁니다. 대충 어디쯤 찍히겠어?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같은 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같은 점 해가지고 여기쯤 대충 찍히겠죠, 그렇죠? 이 점의 좌표 너 누구니? 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괜찮죠, 그렇죠? 그럼 제가 몇 가지 조건을 활용하라? 두 가지 조건을 활용하라 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은 뭘로 활용해야 됩니까? 일단은 얘랑 뭐 하면 중점을 구하면 어디 위에 존재해야 된다? 얘 위에 존재해야 된다. 그치? 두 번째는 얘랑 뭐를 구하면 기울기를 구하면 기울기가 얘 기울기와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으시죠? 제가 여기에 있는 점을 A, B 이렇게 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관계식을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건 어차피 이거 두 개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조건식이면 풀 수 있겠죠. 어떻게 푸냐면 얘랑 갖다가 중점을 구하게 되면 2분의 a 플러스 3, 2분의 b 플러스 7이 됩니다. 여기가 괜찮죠, 그렇죠? 그럼 이 중점이 어디 위에 식인 겁니까? 얘 위에 식인 겁니다. 그럼 여기다 뭐에도 참이에요? 대입에도 참입니다. 그래서 갖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 2분의 b 플러스 7은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3 더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양면에 갖다가 2를 편하게 곱해주면 b 플러스 7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더하기 6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식이 하나 나오는데 a 더하기 b라는 놈은 이렇게 되나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조건식을 구했습니다. 두 번째 조건식은 뭐라고요? 기울기가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 기준이 되는 직선의 기울기가 몇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그럼 이 분홍색 직선의 기울기는 몇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1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분홍색 직선의 기울기와 이 기준이 되는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됩니다. 이 기울기가 1이잖아요, 그렇죠?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X 증가량. x의 증가량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거 분의 y의 증가량 실에서 b 뺀 거 얘가 곱했을 때 1이 와야 된다. 그러니까 괜찮죠, 그렇죠? 이 식 갖다가 정리하시게 되면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죠? 그리고 아까 a 값 구해보시면 b가 0이고 a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럼 여기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0이랍니다. 여기쯤 찍히나봐요? 여기쯤 있나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점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수직이 등분이라는 건 두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중점 조건으로 갖다가 관계식을 하나 뽑아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얘가 수직이다.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조건을 갖다가 두 번째 조건식을 뽑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식 하나, 둘 이렇게 두 개를 뽑아내시면 A, B의 값을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몇 시인가요? 네,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할게요.